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입니다. 작년 말일 12월 31일에 개봉한 특이한 영화. 그냥 왠지 내가 감독이거나 그 배급사 측이면은 깔끔하게 새해에 개봉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1월 1일 날 했으면은 네, 올해 영화에 어쨌든 리스트에 그러니까 어쨌든 꼽힐 수 있는데 애, 31일 약간 애매한. 애매하잖아. 이거 올해 영화로 쳐야 되는 건가? 작년 영화 하루인데. 그러니까. 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뭐 최고까지 될 영화는 아니라서 음. 뭐 상관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리스트가 뭔가 25라고 해야 될지 24라고 해야 될지 약간 네. 좀. 저희도 그 스케줄 때문에 뭔가 이 영화를 다루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또 이제 배우들 송중기, 음흠. 권혜요, 이희준, 장이수가 네. 아닌 박주한 배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건 또 뭔가 배우들만 봤을 때는 또 약간 좀 나름대로 보고 싶은 기대가 되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포스터의 그 색감이라든지 모습만 얼핏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좀 뭐 비공식 작전 뭐 네 모가디슈 모가디슈 뭐 약간 그런 류의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런 게 예상되지 솔직히. 좀 뻔한 그런 스토리 아닌가 싶었는데 보고 나서는 오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음, 저도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저는 오히려 되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네. 근데 평은 지금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평을 뭐 네, 태어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보고 나서 여기는 배우들이 각각의 이제 연기를 다 잘했고 결말도 예상 외로 괜찮았고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그 주제도 그렇고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코리안 갱 혹은 뭐 느와르 이런 예, 식의 장르가 한국에 잘 없다 보니까는 좀 신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예, 저도 괜찮게 봤습니다. 음. 저도 되게 신선했고 뭐 완전 똑같진 않은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그 홍콩 느와르의 느낌을 조금 느꼈어요. 살짝 있죠. 네, 네. 그리고 전 오히려 이 보고타란 영화가 그래도 한국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 느와르의 조금 발전이 좀 보이는 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았고 네, 저거는 만약에 2004년도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정산하는 그 올해 영화를 뽑을 때 이 영화를 안 봐서 그런데 이 영화 봤으면은 최소한 저는 한국 영화 5위 안에는 네, 넣었을 저도 것 후보에 같습니다. 넣었을 거예요 이 네, 영화를.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각각 썸네일에 그 5개씩 네, 한국 영화 5개, 외국 영화 5개 했었는데 저는 만약 제가 요 보고타를 봤으면은 저는 보고타를 거기 넣었을 거예요. 저도 5개 안에 무조건 넣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굉장히 보고타를 괜찮게 봐가지고 괜찮았다. 네, 음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음흠. 일단 이제 주인공 송중기라는 것 때문에 난 그래서 그 화란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나는 그래도 뭔가 화란 이후에 내가 송중기란 배우를 다시 봤으니까 그러니까는 엄밀하게는 저는 이제 송중기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배우 스타일을 그러니까 송중기 씨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네, 그런 이미지의 배우를 이렇게 썩 그치.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화란 이후에 좀 호감도가 올라갔다. 네. 음, 그래서 이번에도 뭐 화란급만큼은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어떤 그 송중기라는 배우의 그 노력 네, 자기 나름대로 너무 이제 어떤 그 샤방샤방 네, 꽃미남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그 노력을 음, 저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것 받아가지고 네. 같습니다. 네, 요번에 맡은 역할도 굉장히 좀 거친 면이 있고 그런 악바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마치 제가 그때 뭔가 우성이 형의 좀 그 발전 단계 그것도 네, 단순히 그냥 잘생겨가지고 편만 음, 잡는 배우가 아니라 뭔가 점점 내가 이제 아수라쯤에 왔을 때는 이제 드디어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음, 어떤 옛날 내가 유덕화 느꼈던 네,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배우가 음, 되었다라는 이제 그 느낌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보고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중기라는 배우가 조금씩 진짜 더 네, 이제 그런 약간 꽃미남 왕자님 같은 느낌을 네, 탈피하고 있구나. 맞아요. 네. 저는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음. 그래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뭐 그래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송중기 배우도 그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껍질을 깨려고 이전 작품 네, 이제 화람부터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잘 찍었는데 연기하셨는데 그 주변부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막히게 연기를 잘한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송중기는 이제 그냥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이제 외모와 그 캐릭터로 인해서 그냥 주인공인 건데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권혜요랑 이희준이라는 이희준. 이 두 축이 네. 굉장히 그 두 사람이 기둥을 네. 딱 세워가지고 그 맞아요. 위에서 되게 맞아요. 이 주인공을 네. 네. 완벽하게 전 받쳤던 생각은 솔직히. 여기서 이희준하고 권혜요가 없다. 그러면 이 영화는 네, 맞아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급의 영화가 될 수 맞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권혜요랑 이희준 이 두 배우가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네. 해냈다. 두 베테랑 배우가 네. 이렇게 음, 안정감 있게 영화를 네. 딱 만들어 놔가지고 네. 그 토대 위에서 맞아요. 그 멋있는 주인공이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 네. 두 축이 없었으면 이 영화는 이렇게 네. 내가 좋은 영화, 괜찮은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난 오히려 진주인공은 그 두 사람이다. 그렇다. 권혜요와 이희준이다. 엄밀하게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다 보고 나서 이거는 권혜요가 없었으면 그리고 이유진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 박병장과 그 수영이었나? 수영. 수영. 그리고 특이하게 주인공 이름이 구키잖아요. 그래서 남자 이름을 구키라고 지었네. 그러게. 원래 구키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는데 네. 혜수 누나가 나오셨던 그 구키. 그래서 그 쿠키 이름으로 여기서 외국에서도 쿠키를 들으면 쿠키 네, 같은 쿠키, 느낌이 예. 드니까 그 과자 쿠키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여기서도 말장난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희자를 남자 이름에 쓰기는 써도 그러게. 쿠키라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중간에 뭐 희철이라던가 뭐 네. 그런 식의 뒤쪽에 희를 붙이면 좀 여자 이름이 많이 들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선희, 영희 네. 뭐 이런 식으로 희는 뒤에 쓰면 여자 이름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쿠키라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저도 좀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네.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주인공 쿠키가 이제 그 온 가족이 이제 97년 IMF 때 네. 망해가지고 이제 콜롬비아로 들어왔다는 설정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IMF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약간 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도 저는 되게 좀 나름대로 약간 신선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콜롬비아 그래서 아니 IMF가 터졌으면은 잘 사는 나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나 싶었는데 여기서도 미국으로 가려다가 네, 징검다리로 그냥 네. 생각했다가 어떻게 눌러 앉아버린 그런 게.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신 김종수 배우님이 되게 쓰레기 같은 아버지 역할을 되게 잘 해내셨죠. 네. 참 진짜 이런 아빠 밑에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네. 꼬일까. 근데 역시 김종수 배우님은 참 항상 카리스마 있는 역할도 잘하시고 아, 이런 쓰레기 역할도 잘하시고. 근데 이 배우분은 어떨 때는 진짜 되게 착하고 여린 역할 같은 거 되게 잘하시는데 어쩔 때 뭐 네. 진짜 냉혹 무비하고 네 잔인하고. 그런 역할도 잘하시니까는 굉장히 그 이중적인 그런 뭔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뭐 화란에서도 송중기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네. 거기서도 약간 보스와 부하로 나왔는데 그치.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아는 이제 그 옛날 월남전 때 네. 인연이 있었던 그 네. 박병장, 그러니까 이미 콜롬비아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그렇죠. 그 권혜요를 만나가지고 이제 권혜요 그 박병장이 쓰는 사투리가 충청도 사투리 쓰죠. 충청도 사투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시그니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박병장 이제 뭐 물론 옛날에는 뭐 이제 아버지가 상관이었을지언정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 콜롬비아라는 땅에서는 이제 갑은 이제 박병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제 그 어떤 박병장의 그 비호 아래서 그냥 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서도 그 박병장의 그 와이프가 이제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네. 바로 이제 쿠키를 보고서 이제 외모가 성중이니까 아버지보다도 난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쿠키는 되게 한국인 특유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발휘해서 악바리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그 지역 한인 사회의 실세인 이제 박병장이 저놈 저거 크게 될 놈이다 잘 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왜 옛날 그 홍콩 범죄 느와르를 느꼈냐면은 보통의 이제 그 홍콩 깽물들을 보면은 이제 되게 어떤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또 보스와 그 부하 간의 서로 뭐 갈등과 이간질과 그 배신하는 약간 뭐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번 보고서 저는 약간 그걸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적어도 난 한국 영화에서 이런 전개를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뉘앙스의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의 이런 스토리는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 홍콩 갱스터에 나왔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다 같이 네 으쌰으쌰 맞아 의기투합해. 근데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서 서로 네. 그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바라보는 길이 다르니까는 거기서 조금씩 어긋남이 이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 과정을 뭔가 되게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을 해가면서 뭔가 좀 그런 그 기존에 봤었던 그 갱스터 무비가 생각나는 그런 그 구조를 이 감독이 나름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 지점들이.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보고타가 그 기존의 한국 갱스터 영화랑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렇죠. 예. 옛날에 오히려 홍콩 느와르 쪽에 더 가깝고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키, 박병장 그다음에 수영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다 같은 편이고 서로 간에 으쌰으쌰 그렇지. 하는데 이들이 이제 어긋나는 지점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 사람들이 반목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서로 간에 개인차가 조금씩 처음에는 큰 게 아니었는데 조금씩 네. 가면서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예, 뒤로 가서. 그 오해 그리고 오해가 나중에 이제 복수를 네. 불러오고 그 복수 감정이 상하고. 네 복수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파멸로 이끄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국희가 아직 그렇게 막 그냥 따까리 신세일 때, 네, 따까리 급일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냥 열심히 밀수 열심히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근데 뭔가 이제 얘가 약간 그 젊은 피로서 아 이놈 되게 뭔가 의리도 지키고 되게 열심히 하는 애니까 얘를 키워봐야지.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박병장도 하고 수영도 했다는 거. 근데 수영도 따지면 이제 박병장 아래 부하긴 한데 수영도 야심이 있고 또 박병장은 박병장 나름대로 내가 여태껏 이제 지켜왔던 톱의 자리를 그 우두머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서로 또 이게 반목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불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발현되면서 그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점점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그렇죠. 그거인 거죠. 네. 그리고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권혜호가 대빵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권혜호 그 박병장의 수하들이나 수하들인데. 다름 없기는 한 건데 엄밀하게는 수영은 수하라고 하기에는 뭔가 자기가 맡은 바 뭔가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다른 세계라서 원래는 같은 조직 안에서 이제 바로 시킨다기보다는 이 뭐 박병장은 한인 사회에서 이제 뭐랄까 한인 회장이었었나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직책을 맡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밀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그 수영이가 하고 있는 건데 수영이는 여기 와가지고 뭐 그 원래 공부를 한다 그랬었나 뭐 의사였나 뭐 하다가 그게 안 풀려가지고 아예 이제 여기서도 뭐 계속 뭐 고대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나름 수재고 뭐 엘리트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물건 이제 떼오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뭐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도와주는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밀수꾼일 뿐이지만 밀수꾼일 뿐이지만. 아무튼 좀 약간 좀 머리를 쓰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약간 좀 자기 위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박병장이 볼 때는 그래 아직도 그냥 시다발이지만 또 이 시다발이 이 일을 얘가 안 해주면 딱히 뭐 따로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서로가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 좀 이용하면서 서로가 처음에도 이제 딱히 사이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한인 회장 그리고 얘는 이제 밀수를 전담해주는 약간 브로커랄까 뭐 그런 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뭔가 같이 이제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끼어들면서 이 관계가 뭔가 약간 좀 삼각관계 비스무리하게 네.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수영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 양반 밑이야? 네. 나는 그치. 독립적인 주체인데 네. 그거고 이제 박병장이 보기에는 저 새끼인데 따까리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네. 그건데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이 국희라는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인재가 그러니까 얘 인재가 나타났으니까 얘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병장도 얘를 내 편으로 만들고 네. 싶고 수영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싶고 예.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만약 내가 국희면은 나는 어디 편을 들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밀수를 이제 밀착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이 차이도 조금 덜 적고 박병장은 약간 자기 약간 삼촌뻘 아버지뻘 네. 되니까 이제 또
깍듯하게는 하는데 따지면 또 이제 이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수영이 더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형처럼 네. 친형처럼 그리고 이제 수영도 잘해줬었으니까 여기서도 수영과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하게 나오긴 하죠. 네. 그래서 중간 단계에 좀 이렇게 막 되게 잘 돼가지고 대박 네, 났을 때도 네, 둘이 막 그렇게 단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 나는 꿈이 있어 여기에 막 되게 고층 쇼핑몰을 세우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희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도 약간 좀 일단 편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영 편이라는 거를 그렇죠. 이제 알려준 거지. 아 나도 그 형의 꿈에 나도 끼워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아 우리는 약간 의형제 뭐 좀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된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미 그 시점에서부터 약간 박병장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고 또 이제 여기서 의외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그 장이수 그 박지한 배우가 박지한 배우의 약간 네임 밸류 치고는 네. 여기서는 굳이 박지한 배우가 안 했어도 상관이 없는 역할이라서 그 캐릭터가 굳이 그렇게 네. 비중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 가지고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3명 빼고는 네. 나머지 캐릭터들은 그냥 뭐 주변 인물 네. 수준이라서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작은 박사장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 배우도 박씨인데 이 캐릭터 상으로도 이제 그 권혜호와 친척 네. 실제 조카 삼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은 박사장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계속 이렇게 수영과 또 국희를 견제하면서 저것들이 또 우리 원래 땀만 먹고 있나 막 이제 그러니까 묘하게 같은 편이지만 묘하게 계속 지금 내부적으로 네.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차에 또 왜냐면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서로 그냥 또 서로 몰래 약간 또 뒤통수 때리고 또 이제 뭐 그 외부의 적에게 또 뭔가를 제공해가지고 또 배신 때리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제 또 당한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 우리 모르게 또 그렇게 배신 그치. 때려가지고 우리를 연맥해서 또 이제 그렇게 네. 점점점 갈등이 막 고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세력 안에서의 이제 기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다른 세력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그 서로 간에 이제 엿을 네. 먹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나와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중간쯤에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국희라는 입장에서 좀 이입해서 보다 보면은 사실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편 들기도 좀 뭐하고 저 사람 애매하지. 일단 박병장은 또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 가족이 왔을 때 또 우리 가족을 건사해준 은인인 건 맞고 근데 또 이 형은 또 이 형대로 또 친한 형인데 선택해 나야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이거 누가 한쪽 편만 들기는 조금 일단 엄밀하게는 제가 만약에 국회였으면은 그래도 박병장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그 박병장이 자기 사는 그 그러니까 큰 저택에 불러서 지금 이 지역 거기도 지역이 구역이 뭐 네. 6구역이었던가 뭐 1구역부터 1구역부터 쭉 있어가지고, 있는데 네. 1구역이 가장 이제 못 사는 아니 6구역이 제일 잘 사는 데고. 데나 어쨌든 잘 사는 어쨌든 그 산 위에 있는 커다란 저택 그 발코니에서 봐봐 여기 구역이 있고 너가 지금 저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쨌든 뭐 갱으로 따지면 갱스터 두목이고 거기서의 실세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고 등진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 눈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람하고 척지면은 안 될 거라는 걸 그 국회 입장에서도 뻔히 알 거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아마 박병장 쪽에 왜냐면 박병장 그 수영이가 아무리 커서 그쪽 세력을 늘리고 해도 박병장을 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뭐 굳이 줄을 댄다 그러면 박병장 쪽으로 되는 편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이 편을 그 가르는 구조가 저는 되게 절묘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따지면은 박병장은 구세력이야. 그치. 수영은 신세력이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피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기존의 어떤 이제 기득권, 그 기존의 그 안정적인 구세력에 붙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박병장은 기존에 권력자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뒷돈 대주고 그 정치인들이라던가 어쨌든 그쪽 시장이었나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의 뒷배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세력이 아무리
최근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러지. 돈을 벌고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그런 기존에 깔려 있었던 뭐랄까 뭐 인프라라 그러나 네, 깔아놓은 그렇지. 인프라. 그 정도를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인적 인프라도 네, 인프라니까. 그렇죠. 네. 예, 예. 마치 그 수리남에서 그 목사가 그 지역의 모든 권력자들과 다 그런 거죠. 줄 다 돼 있고 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패한 뭐 그런 네. 유지 같은 뭐 그런 역할이긴 한데 특히 좀 그런 나라들일수록 더 그런 게 심하니까. 네. 그런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뭔가 대놓고 아니 밀수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데 그거를 밀수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황당한 시위를 그렇죠.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밀수를 몰래 하는 거 아니었나?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건데 불법을 우리를 허락해 줘라라고 밀수 방지법을 반대하는 이게 시위 뭔가 되게 갸우뚱하게 되는 장면이라서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 우리 밀수 계속 할 거야. 불법을 허락해 줘라 이런 건데 내가 앞으로도 밀수하게 해줘. 네. 나 밀수하는 사람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시위라 가지고 이게 약간 좀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세계에는 또 많은 이상한 나라들이 네.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 편, 네 편도 없는 모든 네. 파멸로 이제 치닫는다는 점에서 그치 그게 홍콩 영화가 잘하는 거거든. 네. 되게 씁쓸하고 되게 네. 결국에는 믿을 놈 하나 없는 그렇죠. 네, 그게 돼버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 입장에서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나쁜 놈이기는 한데 그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여지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보니 네. 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여기서도 국희 조금 아까 국희 내가 국희라면 박병장한테 붙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또 수영 쪽에 붙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매하긴 네. 합니다. 그 지점이 이래 그러니까 딱 어느 한쪽에 설 수 없는 약간 그 애매한 그 어중간한 느낌이 이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다 어떤 실익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정이라는 그렇죠. 그 점도 작용하니까 그런 게 크지. 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콜롬비아 와서 적응 못하던 아버지는 국희 아버지는 또 이제 기어이 또 총 들고 집에 와가지고 사고로 치다가 근데 또 이제 다른 범죄자들 때문에 죽게 되고 근데 그 사고를 너무 크게 쳤죠. 네. 거기서 이제 물건값을 치러야 될 돈을 국희가 이제 약간 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좀 그런 거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맡아놨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물건값을 줘야 될 그 돈을 아빠가 들고 튀는 바람에 네. 근데 그 들고 튀는 아빠가 죽었는데 그 돈을 딴 범죄자가 들고 튀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졸지에 국희는 이제 그 한인들 이제 상인들에게 완전히 이제 찍혀버리고 이제 역적이 됐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돈 다 안 됐잖아 이제 해가지고 근데 국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돈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원래 그 박병장이 알던 그 알레한드로라는 또 이제 다른 약간 또 큰 거물이 있었는데 또 이제 그쪽 측과 이제 또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왜냐면 이제 한인들이 막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파리가 날리게 돼가지고 또 이제 그 한인들의 물건을 또 이 사람이 스틸하고 막 좀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국희가 약간 악으로 깡으로 약간 깡다구로 본거지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 개인의 힘으로 그렇게 가서 그렇지. 약간 몸으로 때우는 장면 나왔는데 근데 그 장면 이후 갑자기 세월이 흐르더니 이제 갑자기 국희가 거물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좀 각성이 됐달까 뭐 어쨌든 국희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그래도 좀 연약하고 여리고 어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악으로 한번 이제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 뒤에 뭔가 진짜로 좀 깽으로 거듭난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콜롬비아에서 이제 버티다 보니까 보고타에서 버티다 보니 이제 그 평범했던 10대였던 이제 그 아이가 그 갱스터가 되었다. 갑자기 몇 년 후 나오단 말이에요.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얘가 정장을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약간 그 수영과 박병장도 오히려 설설 기는 입장이 됐어. 국희 눈치를 보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진님은 갑자기 빈센조가 됐다 이거. 국희가 빈센조가 되었다. 뭐지 이거 빈센조 프리퀄인가? 저는 빈센조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딱 거기서 아 이래서 마지 형이 갑자기 후반부에 빈센조가 된다고. 네. 그 스타일링이랑 그게 좀 나도 그리고 이건 너무 약간 좀 이게 겹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외모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박병장도 그렇고 그런 식의 외모로 다니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네. 눈에 띄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게끔 너무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물론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 본인이 거의 이제 실질적인 두목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는 것 치고는 그래도 너무 약간 이렇게 네. 나대는 듯이 옷을 너무 잘 차려입고 나와서 그리고 딱 이제 또 그렇게 입어버리니까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송중기라는 어떤 네. 그 배우의 외모가 너무 또 이게 네, 꽃미남이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 좀 된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거 바뀌는 순간 구키가 송중기가 됐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네. 특히 안경까지 끼니까 네. 딱 약간 뭐 빈센조 재벌집 네, 막내 네, 아들 네. 딱 그게 돼버려가지고. 아 이거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면서 그래서 그 바뀐 그 부분의 스타일링이 좀 너무 이건 좀 판에 박힌 이런 스타일은 안 해야 되는 네.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전에 재벌집이나 빈센조를 안 찍었으면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는 좀 이미지가 겹쳐버리니까. 네, 그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너무 보란 듯이 네. 얘는 이렇게 멋지게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지. 그게 좀 약간 좀 그 거기서 내가 살짝 이게 좀 네. 몰입이 좀 깨지더라고. 예. 네. 갑자기 현실 세계로 돌아오더라고. 영화에서 쿠키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중기. 송중기 화보집이 됐나?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로는 차라리 그 전반부의 그 쿠키가 네. 더 뭔가 약간 와일드한 네, 느낌이 네. 있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차려입게 되니 뭔가 약간 조금 그러니까 여전히 그 권혜요나 이희준은 아직도 그 와일드한 모습 네. 그대로인데 네. 그 사람들이 약간 설설 기고 있고 네. 근데 사실 그 위압감은 들진 않는데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네. 위압감은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좀 화란틱한 모습으로 있었어야 그러게, 되지 차라리. 않나 싶어서. 네. 화란처럼 약간 좀 꾀죄죄해야 그래도 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는 그 동안 더 많은 고생을 했고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오히려 너무 귀해졌어. 네, 젠틀한 모습에 네. 약간 뭐 귀공자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화란 같은 모습이어야 조금 더 그 갱 두목이라는 거에 좀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서는 물론 뭐 그 엘리트였었던 그 수영의 뒤에 뭐 자기는 그 수영 이상의 뭔가 위치에 차지해 그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냥 너무 송중기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 스토리가 먼저였나요? 그 알레한드로 그 킬러를 네. 2배 돈으로 더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나중에? 네. 그럼 아직 그 죽이기 전인가 알레한드로를? 근데 그러니까 그 창고에 쳐들어간 것만으로 그렇게 그 위치가 그렇게 바뀌었던 건가? 그러니까 자신의 그 뺏겼었던 네, 물건들을, 물품들을 네. 다 찾아왔잖아요. 다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짱이 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네, 이제 네. 위치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쿠키의 윗사람이었던 수영이나 박병장은 네. 약간 따까리가 되고 네. 약간 눈치 살펴보면서 네. 그렇게 깔끔하게 나왔을 때 영화가 곧 끝나나 했어요. 네. 근데 그 뒤로도 좀 더 계속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나면은 그냥 되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그 뒤에 얘기가 좀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알레한드로 죽이는 얘기도 네. 그 뒤에 나오고 그 뒤에가 사실 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전반부 고군부터 하는 건 약간 조금 비긴지였지 약간 네. 전초전이었지. 그치. 이제 그 뒤에 네. 후반부가 더 진짜 메인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긴장이 더 고조되고 그렇지. 더 이제 그 권혜요와 이희준의 연기가 더 그렇죠.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계속 그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 개기신 못 하는데 계속 뭔가 쿠키 저 새끼 계속 낯가리 하던 새끼가 이제 둘 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양쪽에 사랑받는 아이였는데 네. 이제 양쪽의 미움을 받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박병장은 약간 뭐 뒷방 늙은이처럼 돼가지고 그렇지.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내가 짱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네. 뭐 이제 은퇴해가지고 네. 그냥 과거에 한물간 약간 권력자 뭐 네,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을. 됐고 수영도 뭔가 약간
내가 형인데 얘보다 따까리 네.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그 쿠키가 왠지 보스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보스는 바뀌었는데 수영이가 하는 일은 계속 똑같아. 아니, 네. 나는 계속 닭가리만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가 불만을 가지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레한드로와 작당해서 이제 킬러를 보내가지고 이제 쿠키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나는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그 킬러가 네. 뭐 어떤 존재길래 아. 아니 그 킬러만 오면은 뭐가 다 해결되길래 나는 조금 대체 어느 정도의 이 신급의 킬러길래 고로 같은 킬러인가 이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원래 쿠키가 걔한테 죽을 뻔했는데 멀쩡하게 돌아오더니 내가 네 돈의 2배를 줬다 이제 하면서 그냥 그래서 아니 뭐 저 킬러라는 놈은 그냥 돈만 더 주면은 뭐 언제든지. 킬러 입장에선 그렇긴 하죠. 네. 뭔가 클라이언트만 바뀌었을 뿐, 나는 돈을 더블로. 더블로 주면은 뭐 언제든지 편을 갈아탈 수 있는 네. 건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많은 킬러물들에서 좀 나오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그런 킬러도 있고 아닌 킬러도 있지만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뭔가 의뢰주와의 약간 좀 이제 의리와 이제 앞으로의 좀 신용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것도 뭐 웃긴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킬러로서의 약간 신용 약간 그렇지. 킬러로서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돈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내가 알기로 고르고는 돈 더 준다고 배신 때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 뭐 개인 사업하는 킬러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아무튼 뭐 쿠키가 돈 더블로 줘가지고 그렇답니다. 어쨌든. 네, 그 킬러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내가 고용한 킬러가 나의 적이 되어 그렇다. 돌아와가지고 알레한드로를 죽여버렸죠.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박병장 앞에서 그렇지. 보란 듯이 네. 해버렸기 때문에 당신도 음. 땀만 먹으면 음. 재미없을 줄 알아. 그렇다. 이렇게 될 줄 알아. 음. 거기서 이제 박병장이 옴마니 밤묘 여서 뭐 예, 그러나 예.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서 옴마니 밤묘. 이제 근데 그 장면도 되게 확실히 권혜요 배우님의 그 연기력이 보인 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제 내가 그렇게 아래 애처럼 부렸던 애한테 바로 그 굴욕을 네. 옴마니 밤묘으로 표현한 게 저는 되게 조금 역시 권혜요 이 배우님의 그 연기 내공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배우가 있었으면 되게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권혜우 배우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연기가. 네. 그러니까 억지로 그 캐릭터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본인 권혜우는 권혜우의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캐릭터에 맞는 것 같고 잘 어울리고 뭔가 억지스럽지 않은 느낌이랄까. 네. 그게 이제 베테랑 배우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권혜우 배우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다른 배우들보다 더 많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이런 뭐랄까 좀 갱스터 두목 혹은 어쨌든 네,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이런 역할을 기존에 딱히 뭐 이 정도 약간 악역 같은 역할을 잘 안 하시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좀 이런 역할도 굉장히 또 어울리게 잘 하셔서 네, 포스가 있었어요. 네 이분은 참 뭘 해도 진짜 배우는 배우구나. 네. 뭐 많은 배우분들이 다 악역 선역 다 잘하시는 아까 뭐 그 김종수 배우님도 그렇고 네. 배우는 배우인데 권혜우 배우님은 특히나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외모도 따지면 옛날에서부터 그리 많이 바뀌진 않으셨고 음흠. 머리만 하얘지셨지만 옛날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에서 딱히 그 스낵면 광고하시던 그때나 뭐 지금이나 그러게. 그렇게 진주인공은 나는 권혜라고 하기 때문에 난 이 영화에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저도 송중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진주인공은 네. 박병장이다. 그렇다. 권혜였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그래서 그 쿠키가 차 문을 열었는데 폭탄이 터졌지.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자꾸만 쿠키는 뭔가 위험에 노출되고 네. 그 호시탐탐 뭔가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이제 계속 뭔가 쿠키는 사람들에게 노림을 그렇죠. 받는. 네. 근데 이제 국회 입장에선 이게 처음에는 외부에 이제 어쨌든 알레한드로를 제거했고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네. 적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뭔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한.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는 쿠키가 너무 독단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네, 불만이 네. 많다 보니 이제 수영이 입장에서 그러면은 얘 혹은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어쨌든 장애물로서 네. 이제 여긴다 그러면 제껴야만이. 네.
내가 다시 짱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뭐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작은 박 사장도 계속 불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쵸. 국기 새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왜 국기가 또 이제 이 한인들에게 또 그렇게 타겟이 되냐면은 얘가 앞장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밀수 안 한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합법적인 장사만 하자. 한다. 예, 예. 근데 여태까지 그 밀수로 되게 재미를 봤던 이 한인들은 또 그게 또 이제 불만스러운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원래 밀수 돌아가는 나라인데 네. 너는 갑자기? 너는 아주 세상 물정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물론 국기 입장에서 그런 건 있죠. 여기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치가 됐으니까 여기다 커다란 쇼핑몰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자.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냥 몰 세워서 거기서 불법적인 장사를 어. 하는 건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국기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장통 골목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지. 이제 골라 이런 장사 말고 제대로 된 쇼핑몰을 이제 커다랗게 지어서 번듯하게 어쨌든 사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이걸 얘기를 사업 설명회를 잘 하면은 저는 먹힐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상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네. 그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인들은 약간 이제 기존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변화를 이제 굳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지 그냥. 뭐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네. 자꾸 저 젊은 놈이 빈센조 같은 놈이 자꾸 와가지고 이제 네. 뭔가 괜히 잘난 척하면서 또 이제 합법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젊은 놈이 저거 바꾸려고 하니까 또 그게 약간 못마땅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화 타협으로 그렇지. 내가 여기다가 뭐를 세울 건데 그럼 여기에 각각 그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도록 뭐를 해주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어드밴티지를 준다던가 뭔가 좀 좀- 어쨌든 설득을 하면 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뭘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여태까지 손해를 보고 손해 보는 거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게끔 뭐 어떻게 뭐 다른 뭐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좀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상인들하고 이 빈센조. 그 국희랑 틀어지는 게 너무 골이 깊게 나와서 네. 아니 도대체 국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그동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본인 국희 빼고는 상인 그다음에 수영이 그다음에 박병장까지 모두 다 등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지면 국희 벌써스 나머지 모두와 싸우는 거야. 예.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 네. 그래서 아니 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독선적인 인물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같은 편인 것 같은 약간 그 조석봉, 조석봉. 그 조연철 배우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분 특유의 말투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조석봉이잖아 해가지고 걔는 수영이 밑에서 이쪽으로 네. 좀 갈아탄 느낌. 살살살 네. 거리고 있었지만 네. 사실 얘도 속마음으로는 음.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렇다. 맨날 약간 그 국희 뒷땅 까면서 네. 걔가 말을 좀 음. 약간 내가 형인데 막 되게 좀 찌질한 역할을 되게 잘했죠. 되게. 네. 그 조연철 배우. 여기서도 감초 역할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도 또 수영이랑 틀어져가지고 형이 왜 그 폭탄 설치해가지고 나 도망갈 거니까 내 이름 꺼내지 마 이러면서 또 네. 그분도 큰 역할은 아닌데 아닌데. 뭔가 약간 각인은 됐어 근데 영화만으로 보면은 뭔가 그 박지현 배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네. 느낌이라. 네. 그 설득을 지금 마진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 기억에 영화상으로도 국희가 보상 얘기를 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좋은 얘기를 하고 같은 말을 해도 네.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좀 더 있으면은 그쵸. 같은 말을 해도 더 좋게 들리고 약간 기분 나쁘게 말해.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이 국희가 약간 사람들한테 좀 싸가지 없게 약간 네. 좀 낙인 찍힌 느낌이 있단 맞아요. 말이야. 그런 거 있어요. 좀 띠껍게 지금 네. 찍혔어 네. 지금. 그러니까 기분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여태까지 힘들게 했으니까 새로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 보아요 이런 식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니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밖에 못해? 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하라고 하면 까라면 까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 저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태까지 우리가 니를 키워줬는데 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 약간 좀 네. 이런 느낌이라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네. 그러니까 나 같은 말이라도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여기에 그 국희가 좀 싸가지 없게 사람들한테
하는 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감형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아무리 옳은 말을 네. 하고 바른 말을 해도 별로 그냥 사람들이 좀 음. 에잉 이렇게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국희 그 중간에 뭔가 좀 중재자가 한 명 있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 조성봉 그 사람이 그런 걸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좀 국희의 이미지가 뭔가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얘가 좀 고압적인 그게 돼 있어가지고 물론 아무리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 어떻게 인간 기분상 네. 기분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런 느낌이 들게끔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조금 이게 감정적으로 안 좋아졌다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그 전에 이제 박병장 캐릭터랑 좀 대치되는 부분인데 박병장은 그 전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낮은 자세를 유지했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특히나 옷차림 같은 것만 봐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옷차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것도 굉장히 소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외부의 적들이라던가 자신 박병장을 이제 견제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국희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는 좀 더 카리스마 있어서 그 리더로서의 권위를 좀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좋게 말하면 리더로서의 권위고 카리스마인데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이제 독재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지. 보니까는 사람들은 기존에 박병장 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고 굉장히 행복했나 나 해피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어린 놈이 오니까는 어린 놈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 우리가 너무 힘들어졌어 하면서 이제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네. 그러니까 박병장은 약간 서민 밀착형 네. 리더였는데 그렇지. 되게 사람 냄새나게 약간 좀 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네. 떡볶이도 좀 먹으면서 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쿠키는 얘는 옷차림 이렇게 하지 심지어는 막 외제차 벤츠였나 뭐 어쨌든 고급차 네. 끌고 다니지 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외적부터도 이미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느낌으로 네, 급을 하고 완전히 있으니까. 나눠버리고 그 세계 안에서의 막 대통령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럭셔리하게 뭔가 네. 딱 해버리니까는 음. 그렇네. 그 차이가 내가 그래서 박병장에게 내가 좀 더 마음이 끌렸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의 클라이맥스 같은 부분에서 이제 국희가 차 문을 열으니까 차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또 이제 같이 관객들도 추리를 하게 되죠. 누가 저걸 한 걸까? 누가 과연 쿠키를 제거하려는 것인가. 폭탄을 설치했을까? 네. 근데 또 그 장면도 되게 기가 막힌 게 근데 보면은 그 수영의 표정이 그러니까 이희준의 표정이 자기가 하고서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리까리하거든 되게. 그러니까 놀란 표정인데 그 표정이 애매한. 애매해. 그러니까 뭔가 놀란 것 같은데 뭔가 여지가 있는 표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준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 그러니까 하신 예. 거죠. 네. 좀 감탄했어요 진짜. 원래 잘하시지만 네. 진짜 놀라서 놀란 건지 아니면은 내가 계획한 건데 혹시 쿠키가 안 죽어서 놀란 건지 그치. 되게 애매하게 네. 표현해가지고. 그치. 거기서 이제 또 쿠키가 쓰러진 채로 씨발 콜롬비아 이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막 그렇게 조석봉이랑 막 통화하면서 네. 조석봉은 그냥 아예 형이 이제 수영이가 한 걸로 단정 지었고 그렇지.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약간 감정적으로 상해서 그런지 그래 씨발 내가 그랬다 막 하는데 난 그때 오히려 그 통화 듣고서 아 왠지 수영이가 안 한 것 같은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 생각 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입으로 화내면서 했다고 그러길래 아 아니다 수영이는 아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뒤에 또 비밀이 밝혀지는데 사실은 국희의 자작극이었다. 그렇다. 네. 근데 전 그 나름대로 약간 자작극이었다는 거에서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가 그 국희의 리더십을 좀 비판하긴 했지만 약간 책략가로서는 난 그렇지. 야, 그 국희가 이렇게 이런 애가 됐구나. 이 상황에서 나의 뭔가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를 아 여기서 내가 테러를 당해서 이런 그 뭔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한인들의 결속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장면 그런 거를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까 느꼈었던 그 수영의 표정이 아 진짜 놀란 거였구나. 근데 그 당시 때 그 감독의 뭔가 그 화면 연출로 봤을 때 그 애매한 진짜로 놀라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 표정 연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조금 더 괜찮게 보이게 하는 좀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그렇게 형제 같던 수영과도 결착을 내가지고 이제 수영도 죽게 되고 수영이를 보내버리죠. 네. 거기 그
총- 안의사였나 그 예, 그 한의사 아저씨. 어쨌든 얼굴 보면 잘 많이 네, 나오는 그 우리가 다 얼굴 아는 그 배우님. 항상 그 악역으로 나오시는 네. 그분인데 여기서 그 침이었나 네, 뭘로 침 꽂아가지고 보내버리죠. 네. 예. 조직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그 국희가 다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국희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네, 반동분자들 나에게 반항하는 예. 다 이제 위험 민자들을 다 제거하는 거지. 그렇죠. 차례차례. 그래서 한때는 정말 뭐 형처럼 따랐지만 네. 그리고 뭐 같은 꿈을 꿨지만 음흠. 완전 틀어져 버린 그 형을. 근데 그게 엄밀하게는 거기서 이제 그 죽기 전에도 좀 국희랑 너무 둘이가 그러니까 세 자신의 아. 입장을 전혀 안 굽혀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고집이 그 국희는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형하고 잘 해왔었고 형은 내 말 좀 따라라. 내 말대로 하면은 뭐 우리가 여태까지 꿈꿨던 거 이거 뭘 올리는 거잖아라고 했는데 거기 갑자기 싸대기를 날리면서 우리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열을 내잖아요 수영이가. 근데 난 이제 그 장면도 되게 그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수영은 너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라서 네. 그 우리라는 말이 되게 모욕적으로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는 그 원래 내 꿈이었는데 어.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내 꿈을 뺏은 어. 거고 나를 짓밟았어라는 느낌, 내 꿈을 짓밟았어라는 느낌이 너무 느껴져서 수영도 보는 관객 입장에서 이쪽도 이해가 가고 이쪽도 그러니까 서로 뭔가 좀 마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마음이 워낙 틀어져 있다 보니까는 뭔가 서로 다른 길을 갖고 평행선을 걷는 좀 이런 느낌이라. 네. 그리고 예. 이제 다 각자가 쫀심이 세다 보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국희가 한 우리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잖아 따지면은. 나도 형 좋아하고 형이 나를 키워줬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수영장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제 내가 하던 형이 하던 우리의 그렇지, 꿈이다. 그렇지. 그런 그런 거지. 개념으로 그런 얘기를 한 개념으로 건데. 얘기한 거죠. 왜냐면 그 전에 수영장에서 내 꿈은 여기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꿈에 나도 끼워달라고 국희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꿈이 된 거라고 이제 국희 입장에서 네.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이제 열폭에 젖어 네. 있는 수영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 네, 굴욕적인 거지. 네, 네. 네가 내 꿈도 뺏고 나의 존재 자체를 네가 다 뺏어 버렸네. 그런 거죠. 내 자리를 네가 뺏어 버렸네. 네,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입장인 주제에 우리 운운하니까 이제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수영은 용납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정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친한 뭐 동생이 그 동생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구나가 아니고 네 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치. 처절하게 바닥으로 내리꽂는단 말이냐 이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감독이 연출을 잘한 게 그 전에 이제 상인들과의 국희의 틀어짐도 그렇고 수영이와의 틀어짐도 그렇고 네. 사실은 나쁜 뜻이나 그런 걸로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네. 이미 이 틀어진 마음에서는 어떻게 들어도 뭔 말을 해도 네. 네. 근데 서로 간에 여기서도 수영이랑 조금만 더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이 정도 파국으로 안 가는데 그 약간의 그 자존심과 네. 약간의 그 마음을 내가 양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게 그런 스타일이 약간 홍콩 느와르적인 느낌도 있어서 네, 저도 그래서 되게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어떤 홍콩 범죄물들이 네. 다 그런 식이거든 다. 그쵸. 의형제 같던 사이가 약간의 뭔가 그 계기로 인해서 조금씩 틀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누구보다 절친했던 사람들이 네. 완전히 원수가 돼서 네. 파국을 맞이하는 네. 그런 식의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한국 영화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래가지고 난 조금 그치. 꽤나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영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박병장. 근데 또 약간 그 후반부도 보면은 박병장은 완전히 한 팀이 된 것 같았어. 그냥 이제 완전히 박병장은 뭔가 아예 과거의 영광은 그냥 다 이제 나도 잊었고 앞으로도 계속 빈센조님의 국희님의 이제 그냥 조력자로서 살아갈랍니다. 같은 느낌을 줬어. 네. 근데 아니었지. 역시 이 사람도 한때 내가 보스였는데 이 자식이 내가 언제까지 네 따까리만 할 줄 알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최후의 이제 그 반격을 그러니까는 준비했죠. 그 국희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박병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일말의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를 네. 대신해서 뭔가 좀 어른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박병장이 땀마음을 안 먹었다 그러면 진짜로 네. 같이 이제 사업을 도모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살펴 드리고 살려는 드릴 게는 됐을 수 네. 있어요. 하지만 박병장은 뒷방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 반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 이 새끼 나보다 더 친하게 지냈던 수영이를 보냈으면은 나라고 그러게. 그리고 애초에 내가 박병장이었으면 국희가 찾아왔을 때 아 이 새끼 날 보내려고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여러모로. 네. 그리고 박병장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뭔가 수싸움을 네, 하는 그러니까 네. 서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음, 지금 다 속으로 뭔가 그렇죠. 암투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뭔가 그 엔딩 보기 전까지 아 그래도 박병장은 마음을 고쳐 먹었나? 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지. 예,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둘이 좀 이걸 다시 이제 재건하는 건가?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왔을 때에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뭐 어떻게 하나 보다라고 해피해지는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게 네. 않았죠. 그러니까 내부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음. 이제 수영이 죽은 걸로 그냥 네, 일단락하고 네. 우리들은 다시 힘을 합쳐서 네. 으쌰으쌰 해보자인 걸로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럴 것처럼 갔죠. 거의 이제 마무리니까 장면들이. 네. 네. 그렇게 됐는데 막판에 갑자기 뭔가 또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아니, 처음에 막판에 약간 좀 쎄했던 게 갑자기 그 절벽 같은데 갑자기 차를 세워가지고 저런 때 차 세우면 뭔 일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갑자기. 네. 근데 갑자기 차 문이 안 열리고 박병장이 총을 꺼내면서 그 킬러처럼 이제 헬멧 쓰고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킬러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킬러는 이제 알레한드로의 아들이었죠. 왜냐면 이제 그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네. 배신 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인 이제 구키를 죽이러 오는 거니까. 그렇다. 그래서 알레한드로 아들을 킬러로 고용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이제 이 막판의 장면에 그걸 지적하면서 아니 근데 구키를 죽일 거면은 왜 굳이 방탄유리인 차를 해가지고 오히려 구키를 보호해줬냐 약간 이런 이게 나도 약간 그러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아니요 죽일 생각이었으면 방탄유리가 아닌 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본의 아니게 구키를 보호해줘 버렸네 방탄유리로 해놔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지 약간 그래가지고 좀 그게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알레한드로의 아들이 킬러로 왔는데 이제 방탄유리다 보니까 안 뚫려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알레한드로 아들이 그 킬러가 죽어버렸고 판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문제는 그냥 역으로 당했다는 거. 어쨌든 그 킬러와 박병장은 역으로 구키에게 당했다. 그러니까 박병장이 킬러를 고용해서 네. 구키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구키가 눈치를 까고 네, 실패했다. 킬러랑 박병장이 죽게 됐다. 그래서 되게 뭔가 마지막은 이제 빈센조가 다 승리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치밀한 킬러가 된 이 빈센조가 이제 다 자신에게 반항하던 무리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여태까지 했었던 행적으로 봐서는 이제 국희는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떨 거라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네. 다 설계를 이미 맞춰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병장이 그런 그 딴 마음을 안 먹었다 그러면 아마 국희는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케어하는 한도 내에서는 온정을 베풀었을. 박병장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데 썼을 것 같기는 한데 박병장은 그 전에 이제 당했었던 것들도 있고 이제 박병장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이미 약간 그 국희보다 뒷방으로 이제 밀려났다는 거에서 이미 약간 굴욕을 다 느꼈지 솔직히. 원래 자기들이 그 위에 있었는데 어떤 아랫놈이었던 애한테 지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약간 다 굴욕과 치욕을 느끼고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리더라 그랬으면 자기 올라왔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치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 포용해야 되는데 좋은 리더라면. 근데 이제 너무 여기서는 이제 독단적인 리더로 나와서 니들은 내가 까라면 까야지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안 그래도 어린 놈한테 그 지배당하는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사람뿐 아니라 상인들의 이제 적이 되어서 이렇게 좀 밉상으로 찍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책략가라서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적들의 계획을 다 꿰뚫어가지고 다 승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저는 약간 그 엔딩을 보면서,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는 그렇게 카리스마를 내가 못 느꼈는데 캐릭터는 카리스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구키라는 캐릭터는 약간 마치 그 제이슨 본처럼
되게 좀 전지전능하게 제갈공명 마냥 모든 적들의 한수 앞을 다 내다 봐가지고 다 승리해 버렸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네. 근데 넌 오히려 그 국희의 대단함보다도 마지막에 박병장이 웃으면서 상당혀 할 때 너 그때 오 진짜 저는 카리스마가 너무 여기서 이렇게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상당혀를 이제 네. 외우게 돼요. 그 뭔가 저는 이제 처음이긴 했는데 권혜여님의 그 연기를 보면서 진짜로 거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는 이 영화가 네. 처음이었던 것 그 같습니다. 사투리 네. 그게 상당혀 이게 진짜 네. 개 멋있어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입버릇이란 말이야. 약간 상당혀. 네. 항상 그 이제 그 쿠키가 이제 잘 됐을 때 계속 그러니까 너 약간 칭찬의 의미로 상당혀 이랬는데 네. 마지막 또 죽을 때도 웃으면서 상당혀 할 때 그거 그러니까 나는 패배했지만 어쨌든 뭔가 그래 너 인정한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딱 죽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영화 본 다음에는 상당혀가 아마 네.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남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보고타 최고의 명대사는 상당혀가. 그래서 그 배우의 그런 또 바이브, 그런 아우라는 권혜원님만 가능했을 그러니까. 것 같다. 네. 내가 그래서 진주인공이 권혜호라고 하는 네.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엄밀하게는 송진구님 여기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양면적인 이중적인 캐릭터라 그러면 좀 다른 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배우가 있었어도 그러니까는 네. 선곽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캐릭터였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막 네.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히려 화람보다 약간 아쉬워가지고. 네. 네. 여전히 약간 그 착한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냥 송중기. 어. 그러니까 배우 그냥 인간으로서의 송중기가 남아 있다 여기 아직. 송중기 이미지. 네. 착하고 바르고. 네. 꽃미남 송중기 네. 그 이미지가 아직도 여전히 완벽하게는 좀 안 지워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후반부에 그 쿠키는 완전히 약간 좀 더 전반부와 다른 사람이 네.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은 이게 내가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 특히나 막 그렇게 수영이랑 1대1로 대치한 장면 있잖아요. 네.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희준만 너무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따지면 이제 그 둘의 카리스마가 비등해야 되는데 대등해야 되는데 네. 확실히 약간 이렇게 투샷 잡았을 때 막 이렇게 수영만 막 되게 뭔가 네. 포스가 있고 빈센조는 되게 약간 좀 네. 되게 유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는 이 쿠키가 빈센조가 된 이유 그러니까는 그 뒤로는 느낌이 그냥 송중기 같은 느낌이라 거기 이준 캐릭터랑 대립할 때도 네, 이준 캐릭터는 계속 수영 같은데 네, 이상하게 쿠키는 그냥 송중기 같은 느낌이라 네. 확실히 그 두 명이 같이 서 있으면 그냥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느낌이 아니고 그냥 배우의 크기 네. 느낌이 뭔가 이제 확 이렇게 좀 네, 너무 밸런스가 네. 그러니까 그 둘의 포스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좀 네. 약간 저렇게 1대1 딱 샷이 나와버리는데 너무 배우의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로 하면 이제 그 두 배우의 불꽃 튀기는 연기 대결이처럼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연기 대결로 너무 한쪽이 너무 너무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러게 이게 조금 네. 카리스마가 조금 덜 네.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박병장하고 국희랑 둘이 할 때도 맞아요. 뭔가 좀 살짝 네. 그 밸런스가 좀 그 안 맞는 연기적인 느낌. 포스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네. 이게 조금 그게 좀 아쉬운.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냥 송중기 배우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런 거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 이제 네. 언젠가는 또 뭔가 내가 송중기에게 유덕화를 보다니 또 이런 날이 또 올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란으로 약간 시도를 하고 지금 계속 약간 그걸 이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뭐 본인도 그거를 알고서 이제 좀 틀을 깨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그 라쿠카라차라는 이제 그 뜻에 대해서 그 바퀴벌레라는 뜻이라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냥 그 노래인 줄 알았는데. 초등 때 민요. 라쿠카라차 뭐 병정들이 전진한다 뭐 하면서 그 노래를 했었던 게 그냥 밝고 희망찬 무슨 이런 행진곡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라 그래서 어잉? 되게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병장이 초반에 거기 콜롬비아 왔을 때 이제 그 현지인들이
막 라쿠카라차라고 그러면 날 놀렸다. 음. 이제 그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뭔가 어떤 그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제 악착같이 살아남는 뭔가 한국인들의 뭐 그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뭐 또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 옷보따리 이렇게 짊어지고 댕겼다 그러니까 뭐 그거 등껍질이 생겨나가지고 뭐 네. 바퀴벌레라고 한 건가? 약간 뭐 그 생각이 음.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라쿠카라차랑 그 바퀴벌레라는 의미를 이 영화에서 약간 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타지 땅에서 뭐 살아남았다. 처음에는 이제 어. 외지인 그리고 이제 좀 뭐 약간 이제 낮춰 비하하는 그렇지. 의미로 이제 벌레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는 이런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이 생명력으로. 있다. 그리고 지구가 멸망해도 음. 바퀴벌레 뭐 살아남았다 뭐 약간 뭐 그렇지. 그런 의미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쓴 거지 바퀴벌레를. 그렇죠. 네. 네. 이 한민족의 어떤 저력, 한민족의 하늘,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 어디 가서 서름을 당하도 우리는 꿋꿋이 일어났다. 뭐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거죠. 느낌. 네. 그냥 또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뭔가 좀 유대인들과의 약간 공통점이 있는 건가? 현지인들보다 돈 잘 벌어가지고 뭐잘 살게 됐다. 뭐 약간 뭐 그런. 그래서 보고타가 뭐 약간 이제 뭐 근데 이게 지금 평이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기대한 바랑 다른 것 같더라고 되게. 뭘 기대했길래.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상한 뭐 모가디슈, 비공식 같은 영화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느와르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면은 진짜 이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홍콩 느와르 같은 느낌이 곧 한국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영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정리하기 전에 봤었으면 저는 한국 영화 베스트 3에 꼽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파묘, 하얼빈, 이 네, 보고타였을 네.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개봉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 되게. 그래서 작품도 나름 네. 괜찮았고 여기는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특히나 권혜연님의 연기는 정말로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구조나 플롯도 옛날에 이제 향수를 자극하는 특히나 그러니까. 그 고전 홍콩 영화를 좋아했었던 분들이면 충분히 감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지점들이 많아서 네. 저는 보고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 인간 관계 그 감정선을 이용한 네, 약간 네, 이런 네. 스토리 라인은 그런 것들. 네. 전 되게 높게 쳤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다니 진짜 그 정도라. 물론 이제 그 당연히 원본들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는 건 있지만은 근데 이 정도 분위기 낸 것도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약간 설정이나 뭐 어떤 그 무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느와르도 언젠가는 정말 엄청 멋진 그 한국 느와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터만 보고 굉장히 좀 네. 진부한 영화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스터가 되게 진부해. 네. 오히려 포스터가 진부해. 이거 좀 포스터를 잘못 만든 것 네. 같은데 싶어서. 포스터가 너무 뻔해 보이는 네. 그 효과가 있어. 오히려 차라리. 특히나 이렇게 장윤수님이 이렇게 장윤수님이다. 박지환님이 박지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코믹이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코믹이겠구나. 그리고 그 포스터도 왠지 약간 좀 그럴 것만 같아. 코믹이 네. 섞여 있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뭔가 범죄도시의 장이수가 나옵니다.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포스터 좀 이미지가 이 내용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러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이제 이렇게 컨텐츠 리뷰를 하면서 특히 한국 영화들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최신의 지금 2020년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좀 약간 아쉬운 지점이 이 한국 영화의 포스터 디자인이라서. 네. 그 포스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영화가 있고 실제로는 보고 나면 재밌는데 진짜 보고 싶지 않게 생긴 포스터 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럼 댓글 부대 같은 거는 영화 자체는 재밌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 포스터를 보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영화의 인상을 되게 좌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약간 포스터 디자인이 솔직히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거나 성의가 없거나 뭔가 좀 방향을 잘못 잡는 네. 것 같거나 아니 물론 뭐 어떤 포스터는 굉장히 멋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어떤 거는 이제 포스터에 비해서 되게 좀 아닌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포스터가 아까운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좀 포스터가 뭔가 영화보다 조금 뭐 영화를 좀 가리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네. 그 유독 우리나라 좀 포스터 디자인을 너무 그 영화를 돋보이게 해도 모자란 판에 너무 영화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깎아먹는 네. 그런 디자인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 주인공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은 없다 이런 거 포스터 보면은 그러니까 포스터만 보면은 진짜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딱 느낌 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 이런 느낌 이겠구나라고 내가 가졌었던 느낌이 영화랑 전혀 달라. 완전 달라. 네. 제가 포스터를 보고 받은 느낌은 아 되게 그냥 유명 배우들 나오는 그저 그런 블록버스터겠거니 난 그런 인상을 받았단 말이야 포스터를 보고서. 그러니까 비공식 작전이나 뭐가 떠오르는 이유가 딱 그거란 말이죠. 네. 포스터를 그렇게 디자인했어 그 영화들 떠오르게. 뭐 물론 그걸 노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평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혹시 그걸 기대했다 갔다가 그게 아니라서 실망했나 혹시? 아 나는 모가디슈를 기대했는데 나는 비공식 작전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건가? 그러게. 그래서 아무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둘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보고타 리뷰였습니다. 네. 2025년도 아직까지는 최고의 영화다. 네. 왜냐면 뭐 딱히 한국 영화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고다. 네, 아직까지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보고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